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실전 하이브리드 오피스 구성과 사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만나뵙게 된 시스코 콜래보레이션 팀의 조익성 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스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사업부에서 무선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익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하이브리드 오피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많이 해보고 있는데 네네. 이거의 실제 사례들 네네. 살펴보고 그리고 그에 들어간 여러 가지 기술들 같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45분 내에 이 얘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빠르게 달려보겠습니다. 네 가지 목차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두 번째 하이브리드 오피스의 실제 사례들, 그 다음에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 있나 보고 네. 간단하게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로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시중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뭐 그렇죠. 흔한 용어로 이제 인구에 회자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아시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IT를 업으로 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아시고 있다고 간주해도 되는데 네네. 이 얘기가 워낙 광범위하게 퍼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IT 용어 같지만 사실은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 경영자분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런 어떤 기획을 하는 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 금융 서비스, 유통, 제조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놨습니다만 우리가 금융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 서비스에서 한다 그러면은 대충 한 요 정도 개념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네. 야, 우리도 IT를 많이 써야겠구나. 서비스도 IT를 기반으로 해야겠구나. 유통도 제조도 IT 많이 써야겠구나. 틀렸습니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네네. 그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보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스타벅스 많이 들어가시죠? 많이 알죠. 스타벅스가 은행을 넘본다. 그럼 사람들 상상을 못합니다. 간단한 예로 지금 현재 시점으로 스타벅스에 쌓여있는 적립금들 다들 스타벅스 앱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국내만 기준으로 1,000억이 넘었습니다. 해외에서 조 단위의 적립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자만 해도 뭐 1년에 수십억씩 하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스타벅스가 금융을 넘었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요즘 뭐 여러 가지 페이 서비스들 이런 거 보면 금융 서비스, 유통을 넘나들고 심지어는 제조업까지 넘보고 있는 이렇게 비즈니스와 비즈니스의 영역을 네. 넘나드는 그런 영역의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면 각각의 영역에서 IT를 많이 쓰자, 잘 쓰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업의 경계를 허물을 수 있는 IT의 얘기가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네. 이런 것이 바른 정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시스코의 커넥트 세션을 들으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IT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렇죠. 네. 뭐 CIO 분들 뭐 이런 분들이시고 회장님, 사장님들은 저희 세션을 잘 안 들으세요. 들어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회사 안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부분은 이제 회장님들이나 사장님들 생각을 하시게 놔두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주제가 이제 협업 부문이니까 그렇죠. 기업 통신 협업 관점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들어온 예들이 요즘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이에요. 전화도 쓰고 메신저 쓰고 화상회의 있으신 분들도 많고 요즘 들어서 이제 팬데믹 이후로 컨퍼런싱 솔루션 회사에 들여놓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재택근무도 활성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강화하려는 노력들을 하세요. 대체로 그 노력들을 간단하게 도식화해보자면 이런 형태입니다. 전화하고 메신저를 연결을 한다라든가 비디오를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컨퍼런싱 솔루션 새로운 거를 도입을 해본다라든가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노력은 충분히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 충분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팬데믹 상황에 있고 이제 팬데믹이 앞으로 끝나겠지만 제가 이제 맨 첫 번째 세션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팬데믹 이후의 상황은 기존의 상황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겠느냐. 앞서에서의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서로의 경계를 허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마찬가지로 통합 협업 플랫폼 그리고 통합 협업 플랫폼을 아주 훌륭하게 서포트할 수 있는 통합 네트워킹 플랫폼을 통해서 네. 이런 통신 수단들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이제부터는 준비를 해야 될 시기다라는 것이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우리가 환경의 변화를 겪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업무 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딱 한 4가지 정도만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요즘은 이제 얘기가 좀 내려간 것 같습니다만 주 52시간 작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렇죠. 네. 요즘 보면은 주 52시간 한다고 이제 퇴근 시간에 이제 PC 끄고 대충 하시는 조직들이 가끔 눈에 띕니다. 근데 정부에서 하는 방식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저인 방식으로 싹 이제 그 시범타 이런 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재택근무도 많이 확산이 되고 또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워크라이프 밸런스 이런 거 굉장히 중시하는 풍조가 많이 퍼져나가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강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긴 트렌드이기는 합니다만 경제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트렌드에 있고 또 약간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만 긱 이코노미라 그래서 네. 요즘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이 있습니다만 프리랜서의 시대가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업무 환경 자체를 크게 변화시키는 크게 4가지 요인으로 한번 꼽아봤고요. 이런 거를 또 가속화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술들이 제품의 형태로, 솔루션의 형태로, 인프라의 형태로 우리 옆에 굉장히 급속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고 또 우리가 이런 변화를 바로 코로나 때문에 10년 동안 우리가 겪어야 될 변화를 네. 바로 1년으로 압축해서 겪어버렸다. 이런 것들. 제가 맨 앞에서 한 세션을 꼭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에 관한 얘기를 제가 자세히 해놨거든요. 네네. 시간이 늦어가지고 못 들으신 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이거 녹화해가지고 다 올려놓을 테니까 꼭 한번 들어주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직면한 과제, 뭐 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정부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직들이 이제 생산성이라든가 우리가 투입한 비용 대비 과연 효율이 제대로 나오느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의 변화에 확실하게 적응을 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긴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례로 이런 변화들이 실제로 우리 옆에 다가와 있느냐. 미국의 경우에 전자상 거래가 3월, 4월 2달 사이에 무려 27%가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 3, 4월. 3, 4월. 네네. 지난 10년 동안에 10%가 증가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업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30%에서 50%까지 성장을 했다고 그러고 화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30배가 늘었습니다. 30배. 지난 1년간. 그리고 사이버 공격. 우리가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른 그 필라에서 그 보안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조직 내부에 있지 않고 조직 외부로 네트워크를 끄집어냈을 경우에 아무래도 보안에 취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사이버 공격, 무척 나쁜 사람들인데 600%가 6배가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업무 환경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되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10년간 천천히 겪어야 될 변화를 이 코로나가 1년으로 압축해서 경험을 하게 만들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협업에 관련된 부분들이고 실제로 네트워킹 관련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모바일 트래픽이 지난 4년간 7배가 성장을 했다. 그렇죠. 일반 유선 네트워크라든가 뭐 이런 거 말고 무선 네트워크가 7배가 증가를 하고 업무 또한 전체 포션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43%가 모바일을 통해서 업무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공유 오피스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세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이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건 이제 전반적인 사례, 우리가 통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례들이고
기업들은 이런 환경에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느냐, 실제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들 또는 조직들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하이브리드 오피스를 추진을 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맨 앞에서 말씀을 드릴 때 협업에 관련해 가지고 통합 협업 플랫폼이 필요하고 통합 네트워킹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게 이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소통과 협업을 중심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미팅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또 기업들이 이 네트워킹 인프라를 운용을 할 때 흔히 보면 이제 건물 자체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건물 인프라에 들어가 있는 네트워킹 자체를 크게 변화를 가져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이 두 가지 부분을 아주 핵심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미팅의 소통과 협업 기반의 하이브리드 미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일하고 공간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일하고 공간이 서로가 연결되는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고, 뭐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 있는 그 슬라이드를 저희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간단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요걸 이제 말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저희가 이제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킹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보면 이제 재택이면 재택, 오피스면 오피스. 요즘 이제 재택근무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보면 집에 있는 가정용 인터넷 요거에 의존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보안적으로도 안 좋고 실제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관리 측면에서도 어렵고 IT 관리자 입장에서. 그래서 네트워킹 인프라를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그 개편을 하실 때 재택하고 오피스를 이제는 모두 고려한 워크플레이스 자체의 하이브리드화를 추구하는 설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겠다. 이 두 가지 사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시스코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네트워킹 부분에 있어서 시스코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슬라이드가 사실은 요거죠. 네, 맞습니다. 요 부분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예, 해주시죠. 전문가적 관점에서. 앞서 이제 부장님께서 하이브리드 오피스에 대한 매우 중요한 요인들 몇 가지를 살펴봐 주시고 현재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오피스 체계로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하이브리드 오피스의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은 완벽한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는데요. 시스코는 어떤 하나의 분리된 OS 운영 체제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OS를 가지고 사용자가 빠르게 협업 툴, 즉 뭐 웹엑스, 뭐 콜라보레이션 화상 툴을 이용한 접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통합된 IOX, XE 기반의 유무선 인프라를 제공하게 됩니다. 카탈리스트 9100 시리즈의 와이파이 6는 최대 30에서 40%의 높은 무선 성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2.5기가 또 5기가 bps의 인터페이스를 제공으로 유선 네트워크에 대한 유속을 굉장히 빠르게 접근을 합니다. 또한 억세스 스위치는 코어 스위치와 동일하게 SDN 기반의 효율성 높은 백플레인을 제공하고 있고요. 9800 컨트롤러는 최대 6000대의 AP를 수용할 수 있는 캐패시티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스코의 무선 솔루션뿐만 아니라 위치 기반 솔루션, 또 이동이 잦은 어떤 모바일 환경에 대한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화상회의 시스템과도 연동을 통해서 그런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사용으로 발생하는 실시간 메타데이터들은 시스코의 DNS 센터의 어슈런스 기능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 분석, 또 사전에 장애를 대응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결국은 하이브리드 오피스에 필요한 완벽한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하나의 통합된 OS로 완벽하게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네요. 전체적으로 그냥 쫙 연결이 되어 있는 맞습니다. 예. 이런 전제하에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걸 단계별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단계별로. 1단계를 저희가 이제 모바일 워킹이라고 하는데, 이 모바일 워킹을 굉장히 잘 쓰시는 저희 고객사가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으로 유명하신 그렇죠. 아모레퍼시픽 케이스 있고, SK그룹이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간 네트워킹과 이제 완벽하게 콜라보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오피스를
가지고 계시고 아쉽게도 3단계까지 가신 고객이 아직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국내에는 네. 없습니다. 시스코 코리아가 있는데 시스코 코리아가 쓰지 않는다면 사실 말이 안 되죠. 네. 시스코 코리아는 물론 이 고객이 아니니까 좀 제쳐놓고 요 사례들을 해외에서 좀 주로 금융사 위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아모레가 신사옥을 건설하면서 네. 그 시스코를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캐치프레이즈를 하나 전달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Anywhere, any device다. 그렇죠. 어디에서든 어떤 장비를 가지고든 동일한 형태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해봐라 라고 하셔서 저희가 열심히 설계를 해서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고객들께서 이제 실제로 보시는 형태가 이제 4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이제 오픈형 좌석입니다. 팀이라든가 직급 같은 거 이제 구분 없이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혼자서 앉아서 일하는 거 위주가 아니라 팀이라든가 또는 다른 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일하는 거 위주의 사무 공간을 일단 꾸미셨어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공간을. 그렇죠. 네. 일이라는 게 이제 혼자서 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죠. 네. 응?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얘기하면서 소통하면서 하는 일이 위주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회의실 자체도 밖에서 다 보입니다. 밖에서 다 보이도록 돼 있고 회의실 안에 들어가면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도 영업을 하는 네, 사람들이니까 남의 회사를 가면은 자 이제 발표하세요 그러면 선 꺼내가지고 그렇죠. 연결하고 이 선이 맞나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 많이 소요되고. 시간 많이 그렇죠. 걸리죠. 또 회의 시간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김 과장님 발표하세요 그럼 또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죠. 선 맞습니다. 바꾸고 이게 없습니다. 아무래도 음.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고 이게 물론 시스코의 테크놀로지도 이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협업 위주의 오피스를 꾸미면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얘기를 막 하니까 사무실에서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이라는 게 또 집중해서 뭔가를 또 골몰해서 처리를 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골몰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들을 또 따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중 업무 공간석도 이제 아모레 내부에 가면 이제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아모레가 이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부분이 이제 화상회의 부분을 그 전사적으로 보통 보면은 아직도 이제 화상회의 그러면 굉장히 고가의 장비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임원분들이나 높은 분들이 이제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아직도 많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화상회의 자체의 구축 비용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갔고 그다음에 일반 직원들이 자유롭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많이 푸는 것이 트렌드이고 아무래도 그 트렌드를 따라가셨습니다. 따라가셔서 화상회의 자체도 굉장히 자유롭게 서로 쓰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오픈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측정이 되어 있냐면 업무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20% 정도 증가하였다라고 네네. 내부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고 매년 이 평가를 하시는데 그 효율성에 대한 평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요 정도 1단계 정도만 하시더라도 20% 이상의 업무 효율성 개선을 달성하시는 것이 가능하세요. 아모레의 매출이 얼마입니까? 거기서 그냥 그렇죠. 20%가 쭉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제 어마어마한 효과죠. 자,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단계가 있습니다. 2단계는 요즘 이제 애자일 조직이라는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애자일 조직. 굉장히 유연하고 빠르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 다른 거 이제 하나하나의 피처를 보시는 것보다는 다음 페이지를 보시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을지로에 있는 SK의 사옥을 가면 네. 이를테면 보통 보면 이제 그룹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간다. 20층짜리를 건물을 간다. 그러면 2층부터 3층까지는 무슨 계열사, 그렇죠. 4층부터 5층까지는 무슨 계열, 통상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나눠져 있죠. 물리적으로 나눠져 있죠. 그게 관리하기도 편하죠. 관리자 입장에서도. 근데 다릅니다. 이를테면 자기가 어느 층에서 어디에서 근무할지를 계열사와 상관없이 직급과 상관없이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자기가 결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7층을 딱 갔어요.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는 A 계열사의 김상무 님이 앉아 계시고 네. 그 맞은편 대각선 맞은편에는 전혀 다른 계열사의 홍대리 님이 앉아 계시고 네. 또 저쪽 떨어진 데 저기에는
혼자 앉아 있는데 이분은 SK그룹 분이 아니에요. 음. 외주 인력인데 거기 앉아서 서로 섞여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트워크는 똑같은 네트워크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네트워크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네트워크를 보고 있습니다. 요게 요런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 시스코의 인프라가 뭡니까? 바로 SDA죠. 그렇죠. SDA죠. SDA를 가장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하나의 사례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트워크를 물리적인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집약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유연하게 구성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모바일 오피스에서 다양한 어떤 계열사 분들과 또 다양한 업무를 같이 협업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인프라 기반의 소프트웨어 디파인 액세스 네트워크로 유연하게 구현되어 있다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 이제 SDA를 처음 접하는 분, 요즘 뭐 유명해서 처음 접하는 분은 없을 것 그쵸. 같기는 한데, 네. 그래도 옛날 사고로 바라보면, 야, 그게 관리가 가능하겠냐? 음.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SDA의 최대의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요런 단계에서 봤을 때의 이제 최대의 난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딱히 근무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쵸. 예전에는 사무실에 출근만 하면 늘 정해진 자리에 그 사람이 있고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을 볼 수 있고 그랬죠. 네, 근데 이제는 건물 안에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재택을 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된 통신, 협업 인프라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건물 안에 어디에 있던 2층 안에서 어디에 앉아 있던 이 사람이 재택을 하고 있건 출장을 가고 있건 그 사람한테 항상 동일한 방법으로 액세스가 가능한 형태의 통신을 제공을 하는 협업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한 단계 나가는 게 있습니다. 또 한 단계 나가는 게 있는데 요거의 키워드를 저희가 RDE라고 불러요. RDE. Resilient Distributed Enterprise. 그러니까 뭐 직역을 하자면 유연한 분산 기업 뭐 요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굉장히 고정된 틀에 얽힌 딱딱한 형태의 조직 운영에서 벗어나서 네. 정확한 어휘는 이렇습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업무 환경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네트워크, 툴,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이 개인한테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고 네.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던 간에 그거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요 RDE 오피스에 대해서 저희가 뒤에 세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이 세 가지 사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회사 사람들끼리만 열심히 잘 일해보자가 아니라 이 환경이 외부까지 나가요. 재택에서 일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고객들까지 수용을 하는 환경이 RDE 오피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에서 네. 보면 이게 뭐 여러 가지 용어가 혼재가 됩니다. 사실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헷갈리실 필요 없이 다 비슷한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RDE 오피스로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실제로 업무 자체도 이런 형태로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모든 사람이 예를 들면 이제 도장 문화 같은 게 있죠. 네. 도장 문화. 사무실에 반드시 와야만 결제가 가능하다. 뭐 이런 환경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직원들이 자유롭게 재택을 선택을 할 수 있다라든가 네. 근무 장소에 있어서 반드시 뭐 결제를 받으라든가 뭐 이런 거 좀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환경도 받쳐줘야 되고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 조직의 문화, 그렇죠. 조직의 문화 자체도 내 눈에 안 보이면 어디 갔어 이 친구 막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런 문화에서는 사실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반 조건이 갖춰진 환경 하에서 3단계의 RDE 오피스로까지 갈 때에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요 RDE의 전제, SDA하고 와이파이 6에 대해서 간단히 좀 더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런 업무에 접근하는 형태 자체가 예전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어떤 특정 공간에서 유선 케이블을 찾아가며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고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유무선을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SDN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트워크의 모든 장비의 그 DNA 기반의 어떤 언더레이 오버레이 구성의
SD에 통합된 구성 플랫폼으로 중앙의 DNA 센터 컨트롤을 이용해가지고 이 유무선에 대한 네트워크를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어떤 사용자 기반의 인텐드 베이스에 국한되어야 된다, 집중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사용자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의 IP 어드레스를 따라갈 게 아니라 나의 고유한 아이디 번호 가지고 네트워크에 어느 장소에 구애 없이 쉽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무선의 사용에 있어 굉장히 극대적인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최근에는 어떤 무선을 이용한 데이터 서비스뿐만 아니라 어떤 사용자가 어떤 업무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분석이라든지 어떤 사용자의 어떤 위치 기반 서비스라든지 또 사용자가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협업 툴을 접근했었을 때 조금 더 편리하게 네트워크에 접근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와이파이 6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완해가지고 나온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어떤 사용자들이 업무에 접근할 때 하나의 디바이스만 가지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노트북을 뭐 들고 다닌다거나 이럴 수도 있긴 하지만은 자기 개인 단말기를 이용해가지고 협업 툴에 접근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더 유기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소통이 돼야 되고 의사결정이 돼야 된다. 바로 이게 시스코가 추구하는 인텐드 베이스 네트워크의 SDN 사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금융회사를 꼽아왔어요. 금융회사를 굳이 이제 SDA, 와이파이 6와 콜라보레이션 솔루션의 결합의 사례로 한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인 기업보다는 금융회사들이 약간 특이한 환경이 있습니다. 지점 환경이죠. 인구 밀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점의 숫자를 조절을 하고 그리고 지역의 크기에 따라서 지점을 이제 조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융업 쪽에서 그 유지하는 어떤 오피스의 크기가 네.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사실 크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를테면 IAG 같은 경우에 이제 호주 또 뉴질랜드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옥이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만 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그만인 겁니다.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업이 굉장히 이 케이스에서는 좋은 사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IAG 같은 경우에 이제 보험회사인데 화재 보험회사죠. 근데 자동차 보험 이쪽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를테면 글로벌하게 새로운 보험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요즘 들어서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났어요. 이때의 보험액의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골치 아픈 문제죠. 네. 골치 아픈 문제죠. 이거는 보험 전문가들만 일을 해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IT 테크놀로지 뭐 자율주행 전문가는 물론이고 정부, 법률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모두 총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에리어도 워낙 넓고 IAG는 글로벌하게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호주의 법률만 적용을 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테크놀로지 전문가들하고 일을 해야 되고 이 경우에 아까 우리가 얘기를 한 RD 오피스 이 사람이 테크놀로지 전문가이든 법률 전문가이든 이 사람이 독일에 있던 호주에 있던 상관없이 모두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러한 환경을 꾸미는데 시스코가 크게 도움을 드렸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될 수가 있겠죠. 낯서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 최대 규모의 보험회사입니다. 스테이트팜인데 연간 매출이 80빌리언이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은 한 100조 가까이 돼요. 100조 가까이 돼요. 매출이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자, 이분들이 한 일은 뭐냐면 직원 6만 명이 있는데 보험회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고객들하고 만나서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계약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스테이트팜도 굉장히 어려워졌죠. 고객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네. 이 부분들을 시스코가 원격으로 만나실 수 있도록 각 에이전트들이 모두 라이센스나 디바이스를 가지고 고객들하고 직접 컨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서포트를 하고 큰 효과를 누리고 계시는 케이스입니다. 앞서에서의 1단계, 2단계의 그런 것들은 이미 다 하고 계세요. 이거를 어떻게 고객들한테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고 마찬가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첫 번째, 두 번째 부분 1단계, 2단계 부분들은 다 섭렵을 하셨어요. 섭렵을 하시고 이분들이 관심이 있던 분들은 뭐냐면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의 들어가 볼 일도 없습니다만 그 웰스 매니지먼트가 가능한 고급 지점들이 있습니다. 고급 지점들. VIP.
VIP, 네. VIP 고객 전용 라운지 뭐 이런 거. 요즘 애들 그런 게 한국에도 많이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그러니까 같더라고요. 은행들은 네. 그런 거를 많이 만들고 싶어요. 음. 많이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은행들이 그걸 많이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많이 만들었어요. 네. 뭐가 부족하냐? 은행이 돈이 없는 동네입니까? 돈 많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얼마든지 빌릴 수 있죠. 근데 뭐가 부족하냐? 전문가가 부족합니다. 아. 전문가는 무한정으로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저도 얘기만 들었는데 그런 VIP 전용 라운지를 가면 네. 재무 상담이라든가 회계 상담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네. 세무, 여행, 자녀 교육, 음. 자녀의 결혼, 전반적인 것까지. 전반적인 거. 그러니까 라이프 밸런스 자체를 컨설팅을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전문가들을 모두 모셔다가 지점 한 군데에다가 다 둘 수는 없거든요. 어렵죠. 예. 그래서 BOA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느냐. 시스코의 콜라보레이션 솔루션을 이런 VIP 라운지에 배치를 하고, 물론 전문가들도 있습니다만 모든 미국 지점에 놓을 수 없는 아주 고급의 전문가들은 네. 비디오를 통해서 고객이 만날 수 있도록 하고, 또 최고의 전문가들을 은행에서 다 고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외주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은 스케줄 관리와 중개를 하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세계 최고의 회계 전문가들, 세무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은행을 매개로 해서 아주 시큐어하게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드려서 크게 성공을 거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앞서의 요걸 포함해서 앞서의 세 개 케이스가 우리 회사 내에서, 우리 금융회사 내에서의 본사와 지점의 소통은 이제 마스터를 했으니 네. 이 영역을 고객한테까지 더 늘려나가자라는 것이 이 케이스들의 그렇죠. 플랫폼을 바탕으로 서비스 확장까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정도의 강력한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국내의 금융사들은 이제 태동 단계입니다. 네. 태동 단계. 그래서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많이 바라보고 계시고, 이게 꼭 금융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다 가능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이제 그 워낙 지점들이 많으시고 이제 워낙 영역이 넓고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러 이제 금융 케이스들을 들고 왔습니다만 모든 영역에서 다 가능한 RD 오피스 케이스가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어떤 기술들이 투입이 됐느냐? 네. 사실 이제 궁금합니다. 네. 예, 요번 시리즈에서 쭉 다루고 있는 게 어차피 콜라보레이션 솔루션들이기 때문에 콜라보레이션 솔루션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김 부장님이 좀 네. 전반적으로 SDA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자, 웹엑스입니다. 웹엑스. 앞서의 케이스에 모두 투입되어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웹엑스입니다. 웹엑스인데 웹엑스는 그 앱만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앱스토어 아무데나 가서 웹엑스 치시면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는 앱이 나옵니다. PC나 맥이나 그런 데서 다운받을 수 있고 태블릿도 다 돌아가고. 근데 다른 툴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른 툴들. 그럼 시스코의 웹엑스는 뭐가 달라서 그런 케이스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웹엑스 시스코는 이런 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디바이스들을 가지고 있고, 이 디바이스는 다른 툴들과는 다르게 PC를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시스코의 클라우드를 찾아갑니다. 네트워크 선만 꽂아주면 무선으로도 갈 수 있고, 거기에다가 전화까지 포함이 돼요. 우리가 재택근무할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전화 아닙니까? 그쵸. 회사에 있는 전화. 이거 뭐 착신 전화 내놓고 그렇게 가는데 한밤중에도 울릴 수 있고, 그런 룰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클라우드상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 포함이 된 게 아니라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뭐 어떤 그룹웨어 같은 거 싱글 사인온도 해야 되고 디렉토리 서비스도 연동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결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관한 기본적인 API가 다 마련이 돼 있고, 네. 그래서 요걸 전체적으로 불러서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 요것만으로 국내에서 플랫폼이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 API를 고객한테 드렸어요. 네. 솔직히 우리 오랫동안 국내에서 영업해왔지 않습니까? 그쵸. 네. 고객님, 자, API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API네? 그러면서 내가 개발해서 써야지. 이런 고객 본 적 있어요? 어렵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API를 이용해서 회사가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 파트너, 에코 파트너 시스템까지 갖춰 있어야 이걸 플랫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시스코는 그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웹엑스를 통합 엔터프라이즈 협업 플랫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앱이 아니고 웹엑스야말로 기업용 플랫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런 실제로 앞서에서의 저희가 보여드렸던 사례에서 다른 그 회사들이 쓰고 있는 이런 디바이스 같은 거는 꼭 눈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저희가 이번 세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모도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실제 느낌의 절반도 보여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눈으로 보고 만져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꼭- 오피스에 오면은 볼 수 있는 거죠? 저희 오피스에 네. 오시면 언제라도 혹시 그 AM이나 아니면 저희 파트너나 또는 제 전화번호를 아시는 분은 네. 연락을 하셔가지고 한번 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 뭐 언제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자,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요 다음 네. 부분은 김상익 부장님이 좀 SDA에 대해서 앞에서 좀 피상적으로 다룬 면이 있으니까 네네.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조합했을 때 하이브리드 오피스에 대한 전반적인 좀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인프라가 중요하죠. 오직 시스코에서만 가능한 것들 몇 가지만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오피스 앤 테크놀로지, 앞서 사례에 대한 어떤 유사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된다. 또 그걸 통해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그 이상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벤더가 어디냐라는 걸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도 해주셨지만은 어떤 앱을 사용해서 단순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뒤에 플랫폼과 어떻게 연동되는지에 대한 어떤 자세한 테크놀로지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바로 시스코가 그런 것들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무선이든 유선이든 하나의 통합된 OS를 통해 가지고 SDN에 대한 완벽한 아키텍처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사실 기존에 이원화되어 있던 어플리케이션들을 또는 이원화되어 있는 OS를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반드시 보시기 바라고요. 결국은 네트워크 단에서 이루어지는 즉 사용자가 모바일 단말기든 아니면 개인 PC를 통해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협업 솔루션을 이용했었을 때에 대한 어떤 비저빌리티, 아날리틱스, 어떤 장애 분석, 예측 시스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시스코 DNA가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어떤 무선으로 확장한 서비스, 즉 데이터 서비스뿐만 아니라 위치 기반, 또 더 나아가 IoT 플랫폼과 연동할 수 있는 센서 기반의 네트워크들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은 시스코가 제공하는 AP는 엣지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AP 안에 무수한 칩셋을 저희가 개발한 칩셋을 상용화시켰고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AP 안에 있는 스토리지 덕커를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고객들이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앱 형태로 올릴 수 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IoT 확장성을 늘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사용자가 접근하는 어떤 단말기, 또 단말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어떤 제조사에 대한 파트너십, 그런 것들은 인프라가 준비된다라고 해서 사용자의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단말기가 어떤 협업 솔루션에 접근했었을 때 좀 더 빠른 앱 지원을 없앤다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단에서 어떤 소통을 이루기 위한 빠른 어플리케이션을 증가시키기 위한 솔루션들은 반드시 제조사와 어떤 파트너십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시스코는 일찌감치 애플, 삼성, 그다음에 인텔 여러 가지 어떤 제조사들하고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와이파이 6 또 와이파이 6E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개발을 준비하고 있고 곧 상용화 단계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와이파이 6가 갖고 있는 장점은 굉장히 많이 있죠. 기존의 와이파이 5, 11AC보다 AX로 오면서 기존의 속도는 3, 40% 개선되어 있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으실 텐데요. 바로 그런 부분들은 높은 접속 속도, 또 레이턴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들, 또 고밀도 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는 BSS 컬러링 그런 기술들, 또 단말기가 어떤 와이어리스에 접근했었을 때 어떤 배터리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들은 와이파이 6의 기본적인 어떤 기술 아키텍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 시스코가 제공하는 네트워크 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또 아까 인프라 차원의 SD의 환경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또 이런 것들을 더 나아가서 앞으로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또 통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스코의 무선은 이런 전체적인 어떤 SDA 플랫폼 안에서 와이파이 6에 내장되어 있는 다양한 IoT 라디오를 활용을 해서 위치 기반 서비스, 확장 서비스, 또 와이어리스 데이터 서비스뿐만 아니라
어떤 플랫폼을 얹을 수 있는 그런 확장된 솔루션을 제공하고요. SDA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어떤 단일화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어떤 유연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객의 어떤 그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와이파이 6 AP에 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라디오, 또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에 대한 비용, 추가 비용 없이 또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용자 데이터들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AI, ML 분석으로 실시간 분석을 통해서 어떤 장애 예측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요. 또 나아가 와이파이 6 환경에 맞는 전용 대시보드를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자가 무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이 이런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로케이션 서비스, 또 파트너 에코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단말기된 상태 모니터링, 또 최근에는 시스코가 또 야심차게 개발한 DNA 어슈런스 기능 중에서 어떤 라디오 스펙트럼 분석이 2D 방식이 아니고 3D 입체 방식으로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댄스에 대한 높이를 계산해서 라디오 환경이 좀 더 쾌적하게 어디가 음영지역이고 어디가 또 비음영지역인지를 좀 더 직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 여러분들은 무선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협업 툴을 이용하시거나 또 아까 오픈된 스페이스 안에서 어떤 모바일 자석제를 이용하셨을 때 거침없는 네트워크에 접근을 해가지고 좀 더 편리하게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시스코 AP는 더커 기반의 DNA 그 AP 안에 스토리지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앱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확장 솔루션을 제공하죠.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뭐 자산 관리 솔루션, 그렇죠? 어떤 빌딩 내의 자산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공간 관리 솔루션, 회의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회사는 항상 회의실이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회의실을 예약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늘 항상 회사 주변의 커피숍에서 미팅을 하게 되고 이런 거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회의실과 연동을 통해 가지고 회의실에 사용자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볼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어떤 유연한 자석제 시스템, 자석 예약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어떤 모바일 오피스에 대한 어떤 활용도, 더 나아가 최근에는 뭐 사원증에다가 BLE 태그 같은 것들을 삽입해서 사원증의 어떤 스케줄링 기능이라든지 개개인의 정보들을 뭔가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띄워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무선 기반의 서비스들도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오늘은 오피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넓은 공간을 다루는 유통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이제 쇼핑센터라든가 그런 데서도 저런 솔루션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전에는 사실 이제 무선의 어떤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못했다. 무선은 그냥 단순하게 좀 느리더라도 그럴 수 있지.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다양한 어떤 업무의 편의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까 앞서 본 뭐 아모레 사례도 말씀드렸긴 하지만 전체 인프라가 올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로 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단순한 어떤 AP 디바이스에서 좀 더 확장된 솔루션으로 좀 더 파생돼야 된다. 보시는 것처럼 뭐 사용자 위치 기반 서비스, 자산관리 태그에 대한 응용 서비스, 전자사원증, 모바일 회의실 예약, 또 다양한 어떤 위치 기반 솔루션을 이용해가지고 뭐 화상 업무나 자료 공유 같은 협업 솔루션도 같이 이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디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SDN 플랫폼을 완성할 수 있느냐? 바로 시스코 DNS 센터가 그 해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고객이 변경을 하면서 그쵸. 어디로 뻗어갈지를 스스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맞습니다. 플랫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뭐 하이브리드 오피스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갖고 있는 인프라에 대한 플랫폼과 서비스를 어떻게 연동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앞서 사례도 말씀드렸긴 하지만 뭐 회의실을 예약하고 데 있어서 불편이 없어야 된다. 또 회의실 예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우리 회사 공간이 많은데 회의실에 사용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다양한 어떤 협업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어떤 저런 디바이스 협업 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런 걸 시스코의 위치 기반 DNS 스페이스 연동해 가지고 회의실에 대한 사용자 정보를 어떤 카메라로 사용자를 뭐 확인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위치 정보를 받아서 또 개인이 갖고 있는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가지고 위치에 대한 안내 서비스까지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이제 특정 어떤 서울의 오피스에서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출장을 가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매번 전화해서 김 대리가 위치가 회의실에 몇 번 방이야 뭐 매번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다양한 응용 솔루션을 이용해 가지고 무선의 서비스를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네트워크와 디바이스와 사람이 어우러지는 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오피스 방문자를 위한 편리한 서비스, 오픈 로밍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매번 이제 게스트 와이파이망에 접속했었을 때 와이파이 신호를 스캐닝하고 거기에 SSID,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매번 와이파이 접속하는 환경이 아니고 오픈 로밍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와이파이 환경을 오게 되면 자동으로 스니스한 로밍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부가적인 시너지는 회사에 대한 어떤 광고 페이지나 팝업을 내려가지고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좀 더 고치시킨다거나 그리고 또 여기에 좀 여러 가지 기타 정보들을 띄워준다거나 또 최근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코비드 상황에서 뭔가 발열 체크에 대한 셀프 체크인 같은 것들도 모바일 단말기에 팝업을 내려줘가지고 어떤 셀프 체크인하는 그런 방식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시스코도 뭐 저희도 지금 앱을 통해 가지고 셀프 그죠. 체크인 하고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응용 플랫폼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결국은 단말기를 개인이 갖고 있는 단말기 혹은 회사가 지급하는 어떤 여러 가지 디바이스 단말기들을 네트워크에 접근했었을 때 어떤 이 상태 모니터링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단말기에 대한 모니터링 자체가 기존에 NMS가 갖고 있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 단말기에 대한 세세한 정보들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음. 이게 삼성 폰인지 애플 폰인지 그렇죠. 또 단말기가 어떤 무선 네트워크에 접근했었을 때 어떤 이벤트 분석을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도식화된 어떤 플랫폼을 제공해서 어느 구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사용자가 무선이 안 돼라고 하면 그 사용자를 만나야 돼요. 가서 만나서 그걸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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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사용자가 또 뭐 바빠. 그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고 나는 원래 무선이 좀 느린가 하고 또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기 전에 이 사용자에 대한 단말기 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언제 협업 솔루션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사전에 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마지막으로 웹엑스 많이 쓰시잖아요. 많이 쓰죠. 웹엑스에 대한 모니터링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웹엑스에 대한 모니터링은 일단 관리자 관점에서는 컨트롤 허브를 제공을 하고 그렇죠. 개개인들한테도 따로 자기의 관리자 페이지가 존재를 하죠. 네. 예. 뿐만 아니라 인프라 네트워크 차원에서도 DNS 센터의 어슈런스를 통해 가지고 웹엑스 클라이언트 360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웹엑스에 접근했었을 때 상태 정보 및 모니터링을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다양한 도식화된 페이지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그린 색깔 굉장히 컨디션 좋은 거죠. 그다음에 레드 약간 문제가 있다. 또 레드를 클릭하게 되면은 자세한 어떤 정보를 또 받아볼 수 있고 또 미팅 정보, 미팅 넘버라든지 뭐 어떤 사용자 몇 명 참석했는지 그다음에 미팅에 대한 어떤 상태 정보, 뭐 오디오 스트리밍 괜찮은지, 비디오 상태 어떤지, 또 CPU 유틸레이션 어떤지 이런 것들을 어떤 협업 툴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인프라에서도 동시에 제공함을 인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협업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즉 막힘 없이 어떤 전체적인 하이브리드 네트워크의 사상은 정리됐는데 인프라도 같이 동시에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지만 완벽한 하이브리드 오피스 구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상을 웹엑스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바라봐서 좀 더 정확한 인포메이션이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부장님 그래서 지금까지 뭐 정리만 해주시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네, 맞습니다. 워낙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다루다 보니까 좀 정신없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제일 첫 번째에서 저희가 협업 관점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개념을 살짝 바꿔서 그래서 통합 네트워킹 플랫폼과 통합 협업 플랫폼 이런 것들이 협업 관점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통합 네트워킹 플랫폼의 핵심 키워드로 SDA와 와이파이 6 그리고 통합 협업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웹엑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오피스 실현의 세 단계 첫 단계가 모바일 워킹, 두 번째 단계가 협업 오피스, SK 사례를 저희가 말씀드렸고 외국의 금융회사 세 군데 사례를 갖고 와서 저희가 리질리언트 디스트리뷰티드 오피스, RD 오피스 말씀을 드렸죠. RD 오피스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회사 사람들끼리만 잘 쓰자가 아니라 이 환경을 고객한테까지 널리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웹엑스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앱뿐만이 아니라 디바이스, 환경하고 구축부터 유지 보수까지 이 전 사이클을 포함한 기업형의 솔루션이다. 웹엑스야말로. 그 다음에 SDA 와이어러스 기반의 인프라 효율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피스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와이파이 6 기반의 응용 솔루션 관련해서 살펴봤고 맨 마지막으로 DNA 어슈어런스 모니터링, 모바일과 최종적으로는 웹엑스에 대한 모니터링까지도 네트워크단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정신없이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내용이어가지고 네. 좀 만족스러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린 설명이 좀 충분치 않았다면 저희 AM이나 파트너 통해서 연락을 주시거나 혹은 뭐 저희한테 직접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나중에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오늘 저희 세션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